장대장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임대차 3법 중에 전월세 신고제만 내년 6월 시행 예정이죠. 거기에 필요한 전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작업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 6월부터인데 전월세 신고제는 이거 시행되어야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국가에서도 이런 통계가 있어야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펼지에 대한 뭐든지 그렇잖아요. 통계를 가지고 물론 그 통계가 정확해야 됩니다.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앞으로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좋은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데 그런 통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실 통계 자체가 지금 부동산에 대한 통계부터 정확한 통계 내는 것부터가 지금 필요한 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야지 거기에 맞는 좋은 정책을 내놓을 수가 있는데 그냥 두리뭉실한 통계 가지고 정책을 편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헛발질하는 정책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월세 신고제를 전산화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는 방향이다. 하지만 임대인에게 한 번에 부담을 주는 것은 임차인에게 전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임차인에게 전가하지 않으면 임대 공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과 같이 함께 단계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시세 공개되면 편법 증여 줄지만 부장형 우려도 정부가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등을 이유로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모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 이게 원칙인데 지금 다 그렇지는 않죠. 뭐 현금으로 장사하는 데도 많고 아직 재래시장이나 뭐 여러 군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처럼 빠르게 카드가 도입이 된 나라가 많지는 않지만 아직도 뭐 골프장도 캐디 같은 경우는 다 현금으로 지금도 주고 있죠. 지금 현재까지도 과세 정상화 등을 이유로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월세 시장이 큰 혼란을 겪는 상황에서 자칫 또 다른 변수가 될까 하는 걱정이 나오는 것이다. 지금 현재도 임대차 3법 중에 2법,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이게 도입이 돼서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데 전월세 신고제가 또 되면은 어떤 혼란들이 또 나올지 또 그것도 걱정이 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편법 증여가 줄어드는 효과 등을 기대하면서 당분간 겪을 수 있는 일부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마련해야 된다고 지적한다. 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월세 신고제를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6월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 6월에 이제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사업자 외에 일반 임대인의 전월세 거래에도 주택 매매처럼 일정 기간 내에 실거래가가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 보면은요, 뭐 다가구 주택이다. 그럼 내가 한 호실 들어가는데 다른 호실은 도대체 전세에 얼마 들어와 있는지, 그러면 시세 대비해서 이 전세가가 넘쳐나지는 않는지, 경매로 나갔을 때 전세금을 못 받지 않을지, 이거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분석할 수가 없죠. 뭐에 의존하죠? 오로지 임대인이 보여주는 그 서류, 전월세 계약서에 의존해야 되고 또는 그걸 거래했던 공인중개사가 서류가 있으면 공인중개사가 또 계약 함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관하기 때문에 거기에 확인해야 돼요. 막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뭐 허위 계약서 보여주고 지금 이렇게 돼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지금 전월세 같은 경우에 먹튀해버리는 임대인이 지금 뭐 신문 보면은 뭐 수십억 가지고 뭐 해외 도주했다. 참 코로나 시대에 해외에 나간다고 그러니까 부럽긴 합니다. 우리는 못 나가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부작용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신고하게 되면 이제는 그런 걸 투명하게 알 수는 있는 거죠. 어떤 그 불안감이 없이 내가 임차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다른 한편으로 부작용이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남녀 간에 데이트를 하는데 집에 바래다 줘요. 그럼 주소는 알겠죠? 딱 들어가서 전산에 들어가서 주소 치고 가는데 500에 35만 원에 산다. 이건 이제 모든 게 물질 만능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타고 다닌 차, 복장, 직업 어느 정도 알게 되는데 이제는 전세 사는지 월세 사는지 굳이 내가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여자들이 남자를 에스코트 해주겠다고 하면 이제 집에 바래다 주겠다는 시대가 옵니다. 한편으로는 여자가 친절한 척하면서 남자가 어떤 집에 살고 집에 가서 전산으로 딱 쳐서 얼마에 사는지 내 민낯까지 다 공개되는 알리고 싶지 않지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이 힘들어집니다. 엄마 나 이래가지고 여자 만나겠어요? 요즘에는 남자가 여자의 능력을 보기도 합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특수 이익관계, 열람을 할 수 있게끔 만들던가 그렇게 돼야지 모두가 열람을 한다. 그거는 제가 볼 때 사회적으로 너무 속이 드러나서 이건 좀 더욱더 뭐라 그럴까요? 좋은 동네 살고 싶어하고 좋은 집 살고 싶어하고 보통 보면은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외제차 좀 괜찮은 거 할부로 해가지고 타는데 나중에 할부금 밀려가지고 차도 파는 경우도 봤지만 누구 만나러 갈 때 좀 약간 이렇게 그래도 가식은 없어도 좀 보여주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차는 뭐 조회를 해서 할부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집은 만약에 확인한다고 한다면 골치 아픈 부모님들의 허리가 더 휘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잘 보시고 이 전월세 신고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미리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목소리를 내주셔야 내년 6월에 시행될 때 이런 부작용을 없애면서 좋은 쪽으로만 가게 되는 거죠. 김영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6월 임대차 신고제가 정착되면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와 함께 세액공제도 함께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자, 임대차 입법 때문에 굉장히 머리 아파지고 임대인은 지금 여러 가지 종부세라든지 양도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이런 건 너무 세금이 한 번에 지금 내년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머리가 아픈 지경인데 소득까지 이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된다? 그러면 세금은 더 내야 되잖아요. 이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제도가 이거는 맞고 합리적이다. 그렇게 가야 된다.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엄청난 세금이 이렇게 때리고 있는 와중에서 이 전월세 신고제까지 해서 임대소득 과세가 늘어나면 그 부분이 고스란히 다 임차인한테 전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식당에 갔는데 식당이 500원 올랐어요. 백반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월세를 올리면은 임차인이 식당 주인은 밥값을 올릴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인한테 세금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는데 임차인한테 전가가 안 된다 그러면 임대 사업을 하는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무 소득이 없는데 그걸 왜 가지고 있습니까? 뭐 예를 들자면 소주 같은 경우도 주류세를 나라에서 100원을 올린다. 그러면은 판매하는 쪽에서는 100원을 올리는 게 아니고 200원을 올리죠. 이 판매 유통하는 데에서 또 300원을 올리고 그러다 보면 식당에서는 500원에서 1000원이 올라가는 예를 들자면 그런 어떤 구조가 생기는 것처럼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도 그 세만큼을 그대로 올리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임차인한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액 공제도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초반에는 좋은 제도지만 세액 공제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차츰 줄여가든가 그런 쪽으로 가야지 처음부터 무조건 부동산 때려잡아야 된다, 부과해야 된다.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실무에서는 경제라는 게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도입으로 자녀에게 고가 전세를 얻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편법 증여를 가로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오랫동안 전세를 살다가 이들이 주택 매수에 이 자금을 이용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았는데 오랫동안 전세를 삽니다. 이제 이거는 조사를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걸 자연스럽게 주택 매수에 이용하는 편법 증여. 전월세 신고제로 세수 확보를 투명하게 할 수 있다는 셈이다.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가 전세금을 도와줬던 관행들을 증여로 보고 세금을 내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부모가 자녀한테 그렇게 자연스럽게 전세를 얻어주고 그 돈을 자연스럽게 자녀가 나이가 먹으면서 집 사는데 썼던 그런 것들을 또한 이제 세금이 또 늘어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막대한 부동산과 관련된 막대한 세금을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가는 게 과연 현명한 거냐. 예.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세제 혜택도 줘가면서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한동안은 부작용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우선 전월세 신고제 도입이 분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요즘처럼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를 경우가 그렇다. 서울 강남구 대포 DHR 힐스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전세 가격은 최근 9억에서 10억이다. 이건 이제 실거래가가 한 20억 됩니다. 그러니까 50% 수준이죠. 전세가가. 같은 아파트, 같은 면적의 전세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상한선 5%만 올린 6억 원 선의 계약이 갱신되었다. 앞집은 9억 원의 전세를 놨다는데 재계약으로 3억 원 가량 손해를 본 집주인이 인터폰 교체를 요구하는 세입자에게 면박을 주는 상황이라며
시세가 모두 공개되면 이런 갈등이 더 많이 나올 것 같다. 자, 그렇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하지 않는 거는 시세대로 올릴 수 있죠. 그럼 이거는 뭐 9억에서 10억을 옆집은 났는데 우리 집은 바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해가지고 6억 원 정도다. 그럼 여기서 뭘 고쳐달라. 그럼 임대인이 뭐라 그래요? 아니 무슨 소리 하냐. 당신이 지금 3, 4억 정도 싸게 지금 살고 있는데 옆집에는 지금 전세 10억이에요. 뭘 고쳐달라고 그래요? 본인이 고쳐 써서 지금 부족할 판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세가 공개되면은 임대인도 모든 걸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야 이거 나 너무 싸게 주는데 올리는 어떤 그런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실무에서는. 전세 가격이 인위적으로 통제되면서 비슷한 주택의 전세 보증금 가격이 수억 원씩 차이가 나는 전월세 이중 가격 형성이 심해지면 전세입자의 권리금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점도 예상되는 부작용 중 하나다. 전세입자가 더 지금 기간이 남아있는데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를 갖다가 붙여주면서 권리금을 나한테 좀 달라. 권리금이라면 그렇고 그냥 뭐 한 몇백만 원 달라.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건 막 고가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몇십만 원에서 몇백을 달라 하고서 내가 빠져줄 테니까 이게 뭐냐면 전세 매물이 풍기 현상이 나면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것은 시장을 갖다가 억지로 통제할 수는 없다. 수요 공급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통제하는 게 맞다. 근데 일부러 통제하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임대업자들이 전세 공급을 줄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세입자도 장사를 할 수 있지만 속된 말로 임대업자도 새로운 세입자 들일 때 줄 서 있다고 한다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신고는 이만큼 하고 따로 1,000만 원만 줘라. 500 줘라. 현금으로 갖다 줘라.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당신은 너무 지금 싸게 있으니까 그냥 얼마를 내가 전월세 상한제 때문에 얼마 못 올리니까 얼마를 더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막말로. 여러 가지로 태클을 걸면서 힘들게 만들면서 뭐 하나 고쳐달라고 고쳐주면서 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도배 100만 원이면 할 것 같다가 나 200 주고 했으니까 100만 원만 더 주소 해줄 테니까. 마진을 붙입니다. 뭘 하든지 간에. 자, 오늘 임대차 3법 중에 내년 6월에 시행 예정인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은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이 임대차 시장이 건전한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주시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메일로 상담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성함과 연락처를 주시면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되는 그날까지 저희 장대장TV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